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9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몇 달 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총리직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몇 달 전이면 몇 달 전이 뭐 정확하게 며칠인지 이거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지금이 11월이니까 대략 올 여름 정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지금 현재와 같은 갈등은 없고 다만 이제 뭐 채널A 사건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뭐 이런 정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정기국회 뭐 직전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는데 뭐 여권 관계자 그 말을 빌어서 아주 대놓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여성 총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면 정세균 총리가 이제 내년 초쯤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말로는 뭐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만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마 뭐 임기 후반 관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내년 초면은요 실질적으로 내년 후년 3월이 대통령 선거니까 5월이 그리고 임기 종료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뭐 사실상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년 초라고 한다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제 총리를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고 명분은 뭐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렇지만 뭐 정 총리가 뭐 대선 출마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물론 레이스에는 참가를 하겠지만 전북 출신이거든요. 그럼 뭐 전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 전북 출신인 정세균 총리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경선을 한다는 게 뭐 여권에서 경선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항마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정세균 총리도 포함이 돼 있긴 하죠. 그러나 낙점될 가능성은 없다. 여기서 대항마를 찾는다는 얘기는 친노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성 총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왜 요구를 했을까? 그게 최근에 일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붙이기 내지는 찍어내기 이거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물론 이 보도가 사실 여부인 것은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꽤 가능성 있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도를 봐가면서 맨 처음 제가 떠올린 것은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킹크랩을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죠. 진짜 뭐 8천만 개 이상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기사도 여러 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 조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한테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사카 총영사는 사실은 일본 총영사 중에서는 총영사관 중에서는 오사카 총영사관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주일대사 말고 그건 대사고요. 총영사급에서는 오사카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여권에서 야 이걸 드루킹한테 주기는 좀 그런 것 아니야 라고 판단이 돼서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뭐 고베 총영사 뭐 이런 거를 역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사이에 서로 뭐 제안과 역제안이 오가다가 서로 이제 틀어져서 심지어는 드루킹이 킹크랩을 가지고 역작업까지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것까지 했다. 그 공격하는 것을 한 것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입니다.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뭐 남북 단일팀 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인터넷을 휩쓰니까 그걸 보고 이제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이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목을 했고요. 그건 뭐 일종의 음모론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확인한 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섣불리 믿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다. 그래서 그걸 수사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수사하라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그걸 집중적으로 올린 사람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더라. 이게 이제 드루킹 사건의 시초입니다. 시초.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국 드루킹도 자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해서 상당한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추미애 장관도 올 1월 달에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우선 현 정부, 현 정권을 수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그게 대부분 윤석열 사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을 전부 다 해체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학살 인사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채널A 사건, 그 MBC 오보를 바탕으로 한 채널A 사건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뭐 많은 증거가 있다. 검언유착에 많은 증거가 있다. 국회에 가서까지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그 증거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전에도 많은 증거가 있다. 검언유착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하나라도 좀 내놔보라고 하시죠. 그 증거라는 게 2월 14일 날 이동재 당시 채널의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거였는데, 그 녹취록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 이동재 기자는 끊임없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무슨 관련한 비리, 신라젠 사건 비리 이런 걸 캐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그거 관심 없고 신라젠 사건은 일반 그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힌 다중의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지, 이게 뭐 정치권과 뭐가 있고, 그리고 유시민 이미 뭐 그 사람 미천다 드러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 코멘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검언유착이다, 내지는 두 사람이 공모하여, 추미애 장관은 공모하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공모했다고 할 만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동재 기자는 뭔가 자꾸 공모를 하려고 덫을 놓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핵심 요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증거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검언유착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검언유착에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추미애 장관 쪽에서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런 무리한 짓까지 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자기들 표현으로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게 7월 그 검찰 인사 이전이라면 그런 생각, 이후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무리한 인사를 통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저는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가 대놓고 요구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요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얘기를 또는 무리한 언행을 많이 하고 그것이 자기 앞날의 일신의 영달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야 한다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충실하게 자기가 무리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추미애 장관은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은 생각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드루킹 사건과 똑같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그 댓글 조작을 한참 할 때 아마 드루킹이 그런 요구를 했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또는 당시 문재인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각서라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그때는 급하니까. 지금요? 지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급한데 급한 고비는 저는 한 풀 넘겼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전에 사퇴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자, 윤 총장 찍어내기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월법 아니 월권 또는 뭐 초법적인 검찰청법이나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에 있는 조항을 거의 깡그리 무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파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 그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자, 그 경우에 이게 이제 불법 논란이 생깁니다. 과연 법에 검사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징계 사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법조계나 또는 정당하게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법률적 대응에 나갈 때, 물론 그 경우에도 뭐 직무정지 뭐 가능하죠. 그때 이거는 최종적으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법률적 대응을 또 뭐 법원이나 뭐 어디 이런 데서 그냥 뭉개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마냥 직무정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임이나 파면을 했을 때 생기는 정치적 부담, 추미애 장관은 공론을 세운다고 그냥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죠. 하겠지만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기서 해임이나 파면을 우선 할 수 있는가. 했을 경우에 그 법률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론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요, 이 정치적 부담 얘기는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데는 당연히 지적하고 있고, 지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같은 데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하거나 파면, 또 그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했을 경우 이 정치적 부담, 후폭풍, 이거는 아마 일반 기자들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에는 무슨 혼외자라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하지만 적어도 여권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은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지시했을 때 그건 충분히 감찰 사유가 되고, 왜 그러냐면 검사 징계 사유에 있거든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품위 손상이 있는데 혼외자를 뒀다는 사실이 체면이나 품위 손상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 감찰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최동욱 전 총장이 미리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감찰까지 가지는 않았죠. 물론 오늘도 2시에 감찰을 실시하겠다 대면 감찰을 했지만 법무부가 감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뭐 이제 좀 시간이 있다가 법무부가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감찰 불응을 이유로 해서 뭐 징계를 청구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알려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면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이걸 오로지 져야 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의 여성 총리 요구를 받아준다? 이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받아줄 경우에 잘 보셨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으로서도 저렇게 무법적 칼을 휘두르는데, 총리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총리의 권한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바로 김영삼, 이회창 당시의 대통령 총리와의 관계였고,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총리를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담까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총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떤 자기의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은 뭐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그냥 해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뭐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배신했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또 내년 초의 얘기고, 그때까지 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니 하여튼 추 장관이 여성 총리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주목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법조 기자 클럽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99명을 상대로 해서 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가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94%가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본인을 뭐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기자,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기자,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기자 모두가 전부 다 90%가 훨씬 넘는, 그리고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기자들은 100%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차기를 보장하기에, 차기 자리를 보장하기에
아마 여권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은 추미애 장관의 여성 총리 요구설에 대한 검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